우리나라가 폭락할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종양일보랑 연관된 모 패션지에서는 폭락론자들은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음모론만 제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면 인구 감소 얘기 얼마나 했어요. 저희 영상에서 1000개 넘게 올라갔는데 인구 감소 이야기한 영상 5%도 안 될걸요?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집값 떨어질 때 가장 이야기 많이 한 게 뭐냐? 가계부채 때문에. 공급? 아예 영향이 없진 않지만 공급이 주는 아니다. 그럴 거면 리먼 때 왜 떨어졌냐? 리먼 때 공급이 제일 적었는데 공급이 주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리? 금리는 가계부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이거 인구 감소는 추후 장기적인 수요를 이야기하지 인구 감소 때문에 지금 당장 떨어진다 라고 말한 적 없죠. 그 다음에 규제. 가계부채 때문에 올라갔고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게 생겼으니까 규제를 강화해서 부채를 억제하는 거다. 그리고 실수요들 최대한 지금 집을 못 사게 막는 거다. 터지면은 실수요들이 피해를 떠안아요. 투기 수요들보다. 투기 수요들 뭐 하는지 알아요? 많이 떨어지면은 전세입자한테 폭탄 떠넘기고 강제경매 내버리는 쓰레기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진짜 실수요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은 부담은 늘어나죠. 거기다 금리 인상 부담까지 늘어나죠. 그런데 소비가 활성화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서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가계대출이 너무 거품이 크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리고 이번에 비기닝에 올린 영상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유동성 너무 많이 풀면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거 두 개가 핵심이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미리 영상으로 올린 거다. 우리나라는 대출 유동성이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미국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집값 상승 속도 엄청나게 빠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대출 그리고 전세제도. 근데 전세제도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전세제도의 거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집값 상승이 싫고 2명이 자산 증가가 좋은데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활용 숙박시설 수준 엄청 줍니다. 빌라만큼 줘요. 그런 거 팔아먹으면 돈 벌기 좋죠. 뭐다로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생활형 숙박시설 팔아먹고, 재작년에 뭐 상가 수익형 호텔 이런 거 팔아먹고, 저기 LNG처럼, 그 다음에 뭐 작년에는 아파트 팔아먹고, 이러면 돈 벌기 얼마나 좋았겠나요. 근데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현금은 쓰레기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밝히지 않냐, 엄밀하게 말하면.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돈 무시하는 사람들이 돈 제일 밝혀요. 구라쟁이들이라는 거죠. 자산 증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들어오는 자산이냐, 아니면 그냥 자산만 증가한 거냐. 자, 부동산 자산 증가의 핵심은 그거다. 자, 자산 많으면 뭐예요? 두 번째는 순자산.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손에 쥐어진 자산. 자,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드리겠습니다. 자산 100억을 가지고 있지만 월 생활비 50만원이랑 자산 10억을 가지더라도 월 생활비 5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삶을 택하실 겁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핵심은 요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다? 영끌하게 만들고. 자산 증가 좋아하는 2명 투기꾼들이죠. 근데 이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계속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집값 상승이 싫다면서 사요. 왜? 싫은데 이 장세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항상 그런 심리가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 교수가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처갓집에 방문을 하니까 장인하고 장모가 있는데, 장인이 우리 시내 나가서 밥 먹자. 근데 시내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장인은 인사차 한 마리예요. 그냥 집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장모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의하고 아내도 동의해요. 근데 속마음에는 다 나가기 싫어요. 서로 눈치 보느라고 결국에 나가서 갔는데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 불만 터졌더라. 뭐랑 매우 비슷하지 않아요? 나가기 싫은데, 집값 상승 싫은데, 사기 싫은데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구성원들 모두가 불만이 있죠. 다음에 만났을 땐 어떻게 될까요? 나갈까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자, 하락지표 나왔죠? 9월 거래 중 35% 하락, 월 최고치. 저번에 10월 거래 분석했었죠? 10월 거래는 50% 이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신고된 거에서는. 그러면서 하락 거래 비율이 이렇게 튀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것도 지들이 특별히 조장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하락 거래 비중은 늘었는데 거래량은 개박살 났더라. 이제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버티다 지금쯤은 신고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잔지들도 나홀로 이런 것만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미 시작되었다. 상승폭 꺾이죠? 심리 꺾이죠? 거래량 꺾였죠? 매물 늘죠? 하락거래 비중 늘죠? 신고가거래 비중 줄죠? 무슨 지표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진짜 하락했다, 이 지표만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타성 기간이 있고
황금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지표가 나오는 게 늦어질 뿐이지 이미 시장은 하락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번엔 거품이 급격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하락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폭락으로 바뀐다. 이 이야기 하는 거죠. 맨날 폭락 부정적인 이야기나 하는 라이트하우스. 왜 이게 부정적이에요? 왜 이게 부정적이에요? 왜 이게 부정적이죠? 2명한테 부정적이고 8명한테 긍정적이면은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누가 부정적이에요? 니들이 부정적이지.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죠? 경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 경매 2배로 늘었다. 물론 아파트보다는 빌라 비중이 늘었죠. 빌라 비중은 대부분 뭐다? 바지 사장들. 왜 늘었어요? 2019년에 PD 수첩 때 바지 사장 이야기 나왔죠. 이번에 세모녀 또 걸렸죠. 다 그런 데서 바지 사장들 터진다. 빌라는요, 전세 들어갔는데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빌라 전세 여러 채 하는 것 같다. 전세금 보장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세하고 붙어있는 신축 빌라에서 전세 들어가시면은 99% 바지 사장한테 넘어갑니다. 빌라 전세 들어가실 거면 신축 빌라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중개사한테 잘 떠봐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으면. 하지만 아파트 경매도 늘고 있죠. 40%나. 뭐 때문에? 사업자 연쇄도산. 앞으로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물가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그 다음에 소비는 물론 증가는 하고 있다지만 폭 못 따라가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은 많이 줄어들었죠. 대출은 많이 올라갔고 경쟁이 계속 안 좋고 쓸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델타 변이는 또 터져.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 축소가 안 되고 오히려 매파적으로 가고 있고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경매가 터져 나오는 거고, 이거 경매 터져 나온 거 6개월이나 1년 전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왜? 6개월이나 1년 전 9월에 어땠어요? 8월을 저점으로 9월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요걸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경매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답이 나왔다는 거죠. 경매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집값 폭락의 엄청난 지표다. 인플레이션 말할 것도 없죠. 자, 미국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항상 예측보다 하회하지 않습니다. 계속 상회하고 있어요. 4월부터. 4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테이퍼링 시점 앞당기고 금리 인상 시점 연준 위원들이 왜 앞당기고 있냐.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으니까 일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매번 예상치를 상회하니까. 자, 그리고 소비의 중심국인 미국, 그리고 생산의 중심국인 중국에 봤을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죠. 그리고 10%를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일시적이라고 하죠? 여기에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원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에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에선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수입 물품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수출 중심국이니까 그래도 수출하기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일부에선 잘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뭐예요? 식품, 원자재, 기름 이런 것들 수입하죠. 파는 건 뭐예요? 반도체 이런 것들. 그러면 누가 힘들어지느냐? 가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은 누가 사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은 회사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회사 수익이 줄면서 붕괴한 거고, 우리나라는 가게들이 많이 샀는데 가게 수익이 줄고 있어요. 지금 가계 소득 대비 엄청나게 빠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고 대출도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게 붕괴 신호가 아니고 뭐냐, 정신 나간 인간들아. 수입 물가지수 7년 반 만에 최고죠. 7년 반 전이면 언제예요? 물가 3%대도 가능하다고 하죠. 자, 2%대도 지금 죽을 맛입니다. 물가 올라가는 거. 우리나라는 뭐 미국에 비해서 훨씬 조금 올라가네?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물가를 측정하는 그 지표들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핵심 지표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집값 들어가요? 식료품 비중 얼마나 돼요?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다. 핵심은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다. 그래서 금리 인상 고려하고 있고 11월에 금리 인상 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파를 고려해서 미룬 것일 뿐이에요. 너무 급격히 올리는 느낌도 있고. IMF도 경고하고 있죠. 집값 최대 22% 하락 가능. 얼마나 올랐는데 22% 얘기하냐. IMF 때 20%도 안 빠졌어요. 리먼 때는 그거보다 덜 빠졌고. 그런데 핵심 지역들은 반토막 났었죠. 거기다가 선진국, 신흥국, 우리나라는 여기 중턱이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막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선진국, 신흥국이 이렇게 나는 이유는 신흥국이 집값이 폭등했고 선진국은 그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 건 웬만한 신흥국보다 훨씬 높게 올랐다. 여기 우리나라 딱 집어서 이야기한 거 없어요? 최대 22%, 신흥국 평균이 22%인데 무슨 최대 22%야. 거품 많이 낀 나라는 더 박살날 수 있다. 그리고 22%가 우습게 보이는 수치가 아니다. 우리나라 IMF 때 떨어진 게 20%도 안 됐다. 근데 박살날 땐 다 박살났죠. 되게 웃긴 게
올라갈 때는 실거래 가격, 평당 가격 이딴 걸로 비교하면서 떨어질 땐 지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수 10% 떨어지고 20% 떨어지면 가격 박살납니다. 이번 때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요만큼 떨어졌어요. 요만큼. 근데 막상 핵심 단지들 40%에서 50%는 기본으로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전세 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 자, 가계부채 대책 내주 발표하는데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자, 전세 대출을 은행권에서 한도로 억제하지 마라. 이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6% 넘어가더라도 은행권에서 전세 대출이랑 잔금 대출 정도는 해줘라.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은행권에서는 이 6%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년 3월 LCR 규제. 이미 9월에 너무 못하게 써서 3월로 넘겼는데 3월에 또 넘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냐?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6%니 뭐니 뭐 대출 억제해라 말 나오기 전에 은행권에서 미리 억제한 거다. 어디서 먼저 억제 들어갔어요? 만약에 6% 룰을 지킬 거였으면은 농협에서 7%나 빌려줬으면 안 되지. 7%나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인제 와서 억제하는 이유가 뭐냐? 인제는 위험하니까. 1800조까지는 괜찮고 1801조 되면 위험해서 그때부터 막힌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DSR 관리 실효성 강화 들어간다고 했죠? 자, 전세 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한다고 했는데 전세 대출 한도는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막을 거예요. 왜? 이번에도 전세 대출 막으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전세 대출 정부에서 막으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근데 은행권에서 알아서 막은 거예요. 아, 이제 잔금 대출 문제 없겠거니. 문제는 뭐예요? 집값 오를 걸 상정하고 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져요. 왜? 잔금 대출이 분양가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 돈으로 집 살려는 사람들 혹은 전세 돈으로 집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다 터져 나온다. 그리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 자, 전세 대출 아예 안 빌려주는 건 아니겠다. 다만 DSR은 적용해서 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DSR 관리 강화 방안이 들어간다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자, 결론 나오죠? 지표 뭐뭐 나왔어요? 하락거래 비중 대폭 늘어났다. 그 다음에 경매 대폭 늘어나고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꺾일 기미가 아직 하나도 안 나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전세 대출 해준대요. 잔금 대출 해준대요.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 전에는 안 해줬어요. 오히려 안 막은 은행들이 더 많았죠. 그랬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지수상으로 올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었어요. 막 지금 사고 있는 시기예요. 잘 생각해라. 이미 심리 꺾였다. 완전히 지표는 떴고 이제 이 지표가 공식화되는 게 언제냐. 요것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